안녕하세요. 채권 추심 상담소의 김유철 팀장입니다. 오늘은 사례 위주의 동영상 강의를 하나 진행을 할까 합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채권 추심에서 의뢰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의뢰받은 채권자로부터 여러 종류의 채권, 그리고 여러 업종의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, 그 각 업종의 특성이라든가 계약의 특성에 따라서 추심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사례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제가 가장 최근에 의뢰받은 업체 중에서 이제 해결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사대금에 관련된 업체인데요. 그 공사 업체에 설계라든가 측량을 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. 맨 처음에 설계에서부터, 그 다음에는 기초공사, 철골공사, 미장공사, 그 다음에 나머지 마무리공사, 뭐 전기공사도 물론 이 중에 포함이 되겠죠. 이런 여러 가지 공사들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계약도 많고요. 그 다음에는 그 종합건설회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하청을 또 밑에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사 특성상 우리가 원래 의도했거나 아니면 맨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은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. 공기도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날씨 때문에 뭐 영향을 받기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변경이 또 공사 변경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관행상 내지는 번거롭다고 그래가지고 추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 추가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중에 다 회수를 하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. 나중에 소송 진행을 할 때는 그 추가 부분을 입증을 못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, 이 돈을 받아내기가. 그리고 채권자가 그 추가된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추가 공사가 진행이 되거나 이럴 때는 계약서를 쓰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는 그 원청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공정 계약 여지가 좀 있긴 한데, 원청의 공사 그 진행률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런 조건의 계약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전체 공사 기간은 2년인데 저는 맨 처음에 공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개월 공사를 하고 말았어요. 다 해줬는데 저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났죠. 원청의 공사의 그 진행률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면 2년 동안 대금 지급을 못 받게 되거든요. 뭐 이런 경우의 계약들도 왕왕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약들은 조금씩 이제 관행상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.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공사 부분에 관련돼서는 케이스도 너무 많고 사례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언급드리긴 뭐하지만, 제가 진행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을 먼저 좀 언급을 했습니다. 그 요번에 의뢰받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측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인데, 특성상 공사의 맨 처음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1년 좀 넘게 다 납품한 지 기간이 지났는데 일부 계약금만 받고 아직까지 이제 대금을 지급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제가 의뢰를 받은 다음에 이제 상대방 업체한테 통보를 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접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수 금액이 발생을 했고, 만약에 선의적으로 변제를 안 해주실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. 그랬더니 물론 이제 악의로 말씀드린 건 아니겠지만 그 상대방 측에서, 채무자 측에서 본인들도 자금 회수가 잘 안 된다, 그 다음에 공사에서 돈이 남지가 않아가지고 대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,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.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원활하게 업무를 해결해 주는 게 저희 첫 번째 목적이긴 하지만,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엔 그 부분을 마냥 그냥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공사대금 그 진행하는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 진행하는 현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공사 현장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을 했습니다. 가압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사 발주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, 대부분 업체에 연락을 하게 되죠. 이렇게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그 나머지 공사 끝나면 이 부분 때문에 공탁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금 지급을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거 이제 공사 원청에서 그 지금 우리 채무자한테
이런 거를 통보를 하거나 의견을 표명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 또한 채무자한테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압류를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채권자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. 이 부분을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자. 그래서 채권자가 상의를 해서 그 대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를 풀어준 케이스입니다.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, 이 공사대금 같은 경우는 특징이, 공사업체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공사를 계속 해나가야지 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을 찾아내서 그 공사 현장에 발주한 재산 채무자를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를 적절히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광급공사도 있고 민간공사도 있고 여러 공사가 물론 있겠지만,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실 찾아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, 하여튼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다행스럽게 채무자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가압류를 함으로 해서 조기에 판결까지 가지 않고 일찍 이제 해결이 된 케이스였는데,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강조해 드린 대로 소송을 해서 끝까지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적절하게 가압류를 잘 이용해서 상대방과 원활하게 협상을 해가지고 이걸 끝낸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채무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채권자 입장에 놓이게 되거든요. 언젠가는. 그러면 상대방한테도 양해를 잘 구해서 앞으로 본인들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. 그래서 선의적으로 잘 변제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을 내가 도와주겠다.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서로 악의 없이 끝낸 케이스였습니다.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다른 또 사례를 예를 들므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채권 추심이 성공을 하는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